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근데 이제 모디 총리가 최근에 네. 또 어떻게 보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는 인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디 총리가 어떻게 이제 구자라트 주지사에서 총리가 됐느냐라는 거를 보면 사실 구자라트 때 이제 구자라트 이제 그 성장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죠. 친기업적인 정책,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잘 들어주면서 이제 구자라트를 빨리 성장시키는 네. 이제 그러한 모델을 통해서 구자라트를 빨리 발전시켰다. 그러한 이제 이미지로서 이제 인도를 이끄는 수상이 이제 됐는데 네.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막상 구자라트가 어떤 그런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뭐냐라고 보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친기업적인 정책보다는 그냥 정경유착에 따라서 특혜를 베풀고 그 특혜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해서 기업이 돈을 일부 벌었지만 실제로 구자라트라는 지역이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 주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게 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의 이제 인도의 어떤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뭐 모든 나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뭐 GDP 계산이라든지 물가 산정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조금씩 손을 대죠. 이것도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인도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달리 손을 많이 댔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이제 비판인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어느 순간 흐릿해지고 없어지고 연속성이 없어지는 일방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들을 믿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이어진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도의 발전, 그러면은 인도가 이제 첨단 제조업, IT 산업 이런 걸 막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실제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지금 10년 이상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 제조업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인도 경제가 전체적으로 제조업 성장보다 더 빨리 커버려서 그냥 바로 IT로.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네.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오히려 제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뒤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디 총리는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도의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저자가 봤을 때는 그 제조업이라는 것은 결국 제조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한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도가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면 동북아 국가들이 그리고 옆 나라인 방글라데시나 뭐 베트남이 이제 해왔던 그러한 길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게 비판이고 그러니까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런 것이 잘 될까라는 게 이 저자의 이제 좀 의문인 거죠. 근데 최근에도 보면 뭐 애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라는 가장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제조업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는 반면에 네. 아예 그 기틀이 너무 없다. 네.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인 거네 이 저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저자는 어떻든 간에 이제 사상 누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나는 잘 안 될 것 같다. 라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와 또 이 저자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애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 제 채널에서 아이폰 이야기를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참 보면 재밌어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애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이제 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다 어디서 만들었죠? 중국에서. 예, 네. 폭스콘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그 업체가 한 두세 군데 더 엄청 있죠. 많죠. 중국에. 한 3개 정도 업체들이 이제 예. 만들었는데 아이폰 14부터인가요? 15. 그러니까 특히 이제 15, 아이폰 지금 16이죠. 아이폰 15를 만들 때 애플이 이제 폭스콘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8:2. 그러니까 원래 그 폭스콘이 이제 인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전서부터. 근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한 3세대 내지 4세대 정도 뒤에 있는 지나간 모델들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네. 인도 내수용으로 저가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이런 이제 작업을 해왔는데 애플이 이제 미국 정부의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는 스탠다드 모델, 기본형 모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이 80%, 그 다음에 인도에서 20%를 만드는데 이건 동시 출시다. 예. 그러니까 폭스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폭스콘이 부랴부랴 인도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중국 저장성인가 거기 있죠. 이제 거기 있는 라인을 똑같은 장비로 쫙 깝니다. 중국 제재나 수율이 안 나와요. 예. 인도에서 만들면. 네, 만들면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올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누구가 지시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중국 그 엔지니어들을 꼬십니다. 너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봤지? 너 해외 나가서 근무해 볼래? 중국의 기술자들을 그렇죠. 인도로 파견하는. 그렇죠. 대만 업체가 중국에서 일을 하다가 만렙 찍고 있는 인도의 엔지니어들을 너 인도에 가서 일 좀 해볼래? 그래가지고 인도로 파견을 보냅니다. 가보니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져 있는 거죠. 일단은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예. 모든 일상적인 테마는 중국 사람들은 영어 못하잖아요. 네네. 예. 인도 사람들은 또 특히나 이제 공장이 인도 남부에 있기 때문에 여긴 또 힌디도 아니에요. 힌디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도 사람 중국 엔지니어들 봤을 때 인도 노동자들 대부분 여공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노동자들은 다 남성 노동자들이에요. 중국에서는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으로 다 빠져나간 상태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여전히 우리나라 7, 80년대처럼 여공들이 네. 이제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느려. 머리는 중국 사람 눈에 비친 그 모습까지도요. 인도인들은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뭘 가르쳐 주면 뒤돌아서면 잊어먹어. 도대체 사람인가?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이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이제 자주 섞인 반응들이 나오는 요 거죠. 얘기 한 30년 전쯤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그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만만디라고. 예. 당연히 인도 노동자들도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사람이 만든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라인이 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왜 그때마다 무슨 부모 조상 돌아가신 것처럼 울부짖고 난리가 나느냐. 세상 안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인도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안 되겠다 싶은데 결국은 되더라고요. 때는 이유가 뭐냐? 아이폰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죠. 어떻게 만드느냐? 폭스콘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뿌립니다. 오늘의 이 실적을 달성한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그 라인에서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누군가 일을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받아서 가는 모습을 본 여공들의 눈이 뒤집히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하면 된다. 일을 해서 돈을 벌자. 내가 일을 하면 그동안에는 정해진 돈만 받았는데 이제는 그걸 하면 내가 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우리나라 70년대랑 똑같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집안에 누구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여공들의 모습을 본 이제 중국 엔지니어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잘 먹여라.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제 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뭘 요구하는지, 얘네들이 뭘 답답해하는지를 서로가 이제 이해를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애플이 말하는 이제 그 기준 스탠다드를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통의 목표라는 게 딱 설정이 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급속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도 노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중국 엔지니어들이 이제 잠을 안 자고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너는 왜 잠을 안 자냐? 그랬더니 아이폰을 생산할 때 막판 한 석 달 정도는 크런치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시간에 맞춰서 엔지니어들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가능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이 중국 엔지니어들도 인도 노동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을 우리가 욕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고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인도 여공들하고 이제 농담도 좀 하는 거죠. 인도 여공들은 이제 중국 엔지니어들을 보면서 너 당신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라고 이제 번역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피부가 하얘서. 인도 남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인들보다 훨씬 더 피부가 이제 색이 짙어요. 그러니까 재밌게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하얀색 피부가 이제 귀한 선망이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인도 남부 사람들한테는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항상 이제 희어 보이는 거죠. 참 이게 상대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상대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결혼했어? 그러니까 안 했어. 이거 왜? 라고 하니까 중국 엔지니어가 세 가지 답을 줍니다. 집, 돈, 차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기 때문에 난 결혼 못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인도까지 파견된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지만 중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남초 현상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이 지참금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대답을 들은 인도 여공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인디아 온리 러브. 사랑만 있으면 낭만적이야.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엔지니어들끼리 모여서 이제 저녁 때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을 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오히려 얘네가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여기 와서 왜 이 개고생을 하고 있지? 라는 이야기도 주고 받는데 그때 또 인도 엔지니어들끼리 중국 엔지니어들끼리 한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우리가 안 왔으면 누군가 올 거다. 대만이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누군가 그렇게. 와서는 이 일을 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혹시 경쟁자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맞죠. 예. 그런데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한국 엔지니어들이나 대만 엔지니어들도 다 다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배웠고 해온 거 그렇게 아니에요? 가르쳤고. 이게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30년 전에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렸을 때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건 똑같아요. 내가 90년대 중반에 옛날에 들었던. 중국 어디 갔더니 내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도 애들한테 하네. 맞아요. 많이 컸다. 예. 요즘엔 중국에서 빨리빨리 이런다는데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빠르죠. 네. 예, 더 빠른 나라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30년 전에 중국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웃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인도가 반드시 못한다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인도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데 그러게요. 내가 인도 사람이니까 내가 애정이 있으니까 너를 패는 거야. 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예. 그런데 자기 모국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더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더 냉정하게 하고 그럴 수 싶어하는 있겠네요. 이제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인도는 어떻게 보면 갈림길에 서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성장할 여지도 있는데 그 성장이라는 게 사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모델로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걸어왔고 중국이 걸어왔고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 그 모디 총리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도 아쇼카 모디입니다. 네, 모디가 성. 네 그렇죠. 예. 네, 하여튼 모디 총리랑 성은 똑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모디 총리 시대에 와서는 제조업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외자도 유치를 하고 네, 그러면은 60년대나 이때 못했던 어쩐 기초 교육이라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하려고 할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진 거죠. 기회의 속도가. 창문이 닫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책을 보다 보면은 한국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외국 사람이 쓴 책에 한국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월드뱅크, IMF 이런 데서 이제 세계 국제 비교 연구를 이제 많이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한국이 1970, 60년대, 70년대 이렇게 했을 때 인도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그래프로 딱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은 이미 이제 뭐 초등학교 교육은 100% 그거 못 살던 시절에도. 네네네. 먼저가 그리고 뭐 중국도 그 뒤를 따르고 그래프가 쭉쭉 나오는 있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성장의 문이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경쟁의 이제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이제 그러한 기회를 누릴 창문이 지금 닫혀진 상태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인도는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경쟁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세계 시장에 문이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열려 있었을 때 인도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에 투자되는 많은 외국 자본들이 있는데 이 자본들이라는 게 과연 뭐냐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진짜 공장을 짓고 그린필드 투자라고 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허 벌판에 새로 공장을 짓고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가는 돈이냐. 네. 아니면 이제 주식 시장이라든지 뭔가 이제 이러한 투자를 통한 차익을 보기 위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980년대, 90년대 똑같이 인도와 중국의 기회가 있었고 돈이 들어왔는데 중국에 들어간 돈의 99%는 말 그대로 제조업,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짓고 네. 뭔가를 건설하기 위한 돈이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을 고용하고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돈이 들어왔는데 인도에 들어온 돈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돈이다. 주식과 금융 쪽에 투자가 많이 됐다. 근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식 뭐 금융이라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와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만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러한 업종이고 결국 그래서 80년대 들어오다가 인도 사회가 이제 한번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하면서 8, 90년대 변화를 하면서 주춤해졌는데 그때 중국은 실력을 다지고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축축 성장을 했는 데 비해서 인도에 들어왔던 돈들은 투기성 자본,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나 금융 쪽의 자본이기 때문에 아니면 건설산업 관련 자본이기 때문에 쉽게 또 빠져나가고 인도에 남은 건 별로 없었다. 어떻게 보면 생산 효율부터 따지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뭐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제 그러한 제조업에 투자를 하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는 뭐 국가 주도 사회는 아니잖아요. 인도에도 돈 많은 분들, 기존의 사업자들도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외국과 합작을 해서 뭔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이 치열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여기서 인도에서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쉽지 않다. 훨씬 쉬운 길이 있다. 정부랑 다 유착을 해가지고 건설 산업 따내고 무슨 이제 그런 이제 투자해서 주가 올리고 끌어올리고 이런 쪽이 훨씬 쉬운 산업인데 내가 왜 굳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분의 책이죠. 그 아시아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구절이 나와요. 한국은 어떻게 성장을 했나라는 걸 보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가 국가가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규율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온다라는 명확한 이제 모델이 설정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한정된 자원인 달러라는 귀중한 외화를 배분해 줍니다. 저렴한 돈으로. 이자도 낮춰주고. 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는 거죠. 너 얼마나 수출했어? 그래서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도 주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더 큰 혜택을 주면서 더 많은 뭔가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끌고 나가고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웃되는 도태돼도 그냥 놔둬버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시스템이 이제 돌아갔던 게 한국인데 비해서 네. 인도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가 별로 없었죠. 왜? 이미 대재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대재벌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정치권과 긴밀하게 결탁이 돼 있는 이제 그러한 존재, 사회적으로 기득권, 확실한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네루 총리가 바로 유토피아를 꿈꿨던 것처럼 약간 투자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너무 좀 뭔가 퀀텀 점프로 가려고 했었다라는 그렇죠.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떠오르네요. 그 네루 총리의 딸인 이제 인디라 네. 간디 같은 경우도 이제 아들이 이제 있었죠. 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엄마를 백을 믿고 뭐 갑자기 자동차 산업을 난데없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많은 돈을 밀어주기도 하고 네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우픈 이야기들이 이제 이 책에 보면 또 자세히 소개가 돼 있어요. 이제 어느 나라나 그렇게 이제 루즈해져 가면 누군가 한 명은 이제 개혁파가 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런 거는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진행자분께서 대한민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런 거예요. 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면 내가 전교 500명 중에서 490등이었는데 내가 지금 전교에서 5등까지 올라왔어. 다 정신적 문제야. 하면 돼. 이 자식들아 보면 할 수 있어. 네. 라고 하지만 그거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만 그렇죠. 대만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밤새서 일하면서 나라를 성장시켜본 몇 그렇죠. 안 되는 국가들. 그러니까 중진국 트랩을 벗어났던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지금도 중국도 사실 중진국 트랩을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살짝 거기 들어가느냐. 거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벗어난 나라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좀 이제 평이한 용어로 하면 되게 시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근데 사실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출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고 예. 그리고 또 나라가 또 원체 크다 보니까 한국모함처럼 좀 예. 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과연 개혁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인도라는 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카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중경유착도 많고 최근 들어서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자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본인 가족까지 다 해외로 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런데 인도는 다른 면으로 보면 올해 초반에 올해 2024년이 선거의 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였고 그렇죠. 당연히 모디 총리가 대승을 거둘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 국민들은 냉정하게 심판을 이제 했죠. 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당이 이제 BJP가 이제 단독 과반을 못하도록 이제 막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인도에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동네, 못 나가는 동네, 여러 지역마다 또 지역 정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이러한 인도의 다양성이라는 거는 인도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정말 바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도가 제일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또 막아내는 적절한 또 방파제 역할을 또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면서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 섣불리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희망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희망을 찾을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한국에서 인도에 간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네.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인도에서 사업을 하면 다 망해요. 인도는 사업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 이를테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좀 가서 지금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상장도 네, 그렇죠. 했고 그 차이가 이제 뭘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본력 시스템 뭘까요?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어차피 되게 전통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 체면 중시형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누가 알아도 딱 봐도 얘네들은 볼륨이 있고 규모가 있고 덩치가 있고 그걸 알아서 얘가 오면은 얘는 우리가 좀 잘 받들어 모셔야 될 손님이야. 우리가 잘 대해줘야 돼라고 하면 그러한 기업이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레벨은 전혀 다른 거예요. 대신 인도라는 나라는 옛날 중국과 달리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주려고 해도 누구한테 뇌물을 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중국은 옛날에 가서 뇌물을 주면 네.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 되겠다는 게 딱 보여요. 뇌물을 딱 주면 자기가 알아서 싹 배분해가지고 다음 날이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인도는 도대체 A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면 다음에 C라는 사람이어서 왜 나는 안 줬냐고 또 오히려 혼을 내고 이거는 사실 이제 정말 답답한 이야기인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이러한 인도 상황에서 뭔가 저 위에서 그러한 자잘한 문제들을 나 너무 힘들어. 말이 다르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계층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을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손님이니까 우리가 잘해줘야 돼 라는 그러한 체면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보면은 좋게 말하면 자본력, 나쁘게 말하면 뭐 로비, 뇌물 이게 되겠고 또 실력보다는 후광 효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있겠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자관 그러한 관계를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현명하게 잘 이제 판단을 이제 해왔고 아까 이제 자본력 말씀하셨는데 자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도 제도에 대한 이해. 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잘 속아요. 특히는 이제 인도에서도 많이 속죠. 그래서 몇 번 당하신 분들은 다시는 내가 인도에 가서 안 한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또 그렇게 속은 한국 사람들을 또 바보 취급을 해요. 어떻게 말을 믿고 사업을 하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는 옛날 영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철저한 문서 사회입니다. 파일링 사회예요. 모든 게 문서로 확정이 되고 서로가 서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어제까지 너랑 10시간 동안 같이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한 장이 됐네. 사인해 줘. 네. 라고 그러면 나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인도에선 당연한 거예요. 밥도 먹고 돈도 받고 다 했는데. 문서로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문서화시키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하는 사실은 그게 다 비용이죠. 안 좋지만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만 비즈니스를 이제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필요한 거죠. 이게 또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앞부분에 잠깐 이제 뭐 이렇게 로비 뇌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도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들이 뭐 뇌물 주고 잘 됐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런 오해는 또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